네, 두 번째 섹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12월 14일에 후원의 밤 행사를 갖게 됩니다. 후원의 밤 행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저 평화나무 식구들 또 다 출동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평화나무를 도와주시는 그런 후원 회원님들 모시고 또 후원의 밤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 때 그 빤스 일당들이 어떤 선거판을 그야말로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또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공명선거의 모범이 되는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후원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후원의 밤입니다. 12월 14일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와주시면은 특별히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안아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12월 14일이고요. 자, 이 광고는 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정, 석박사과정, 또 목사가 되려는 분들, 이분들 내년도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1월 18일까지입니다. 문의 전화번호 022125-0114, 022125-0114번입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니 하는 여러 각도의 한미 국방 관련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무리한 요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약소국일 때는, 우리가 또 미국에게 의존하는 바가 많았을 때는, 그럴 때는 사실 미국 말을 듣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었죠. 그러나 지금도 그럴 때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할 때,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들 채팅창에 돈을 올리시죠? 여러분,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 저기 저 누구야? 어디 갔어? JJ 쓰리선. 쓰리선이구나. 쓰리썸인 줄 알았네. 쓰리썸. JJ 쓰리썸. 이 인간이 아무것도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또 올리세요 또. 아이 참 죄송하게. 그러실 필요 없는데 말이죠. 네. 자, 그래요. 광고 만나고 바로 다음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7,000원 운전자 보험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40세 남성 기준 월 만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원 보장에 월 2만원대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원대 비갱신 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세요.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전화해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이 되겠습니다.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장부승 일본 관서 외국어대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운영비의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 비용 약 12조 4천억도 거의 전부 우리 측이 부담했다. 만약 매년 5조 5천억, 6조를 준다면 주한미군 운영 비용뿐 아니라 미군 인건비 2조 3천억까지 전부 우리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군은 용병이 되고 한미 동맹은 고용 계약으로 전환된다. 아이고 강수정님 3만 원 감사합니다. 아니 JJ3썸이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또 올리세요. 또 아 나 참 그 예.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수정님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수정 같은 분입니다. 크리스탈 같은 분이에요. 크리스탈 강 감사합니다. 가을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JJ3썸이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이야. 자꾸 이렇게 돈을 올리세요. JJ3썸이 얼마나 JJ3썸이 얼마나 야 오르겠어요. 야 오르겠네. JJ3썸. 응? 자자. 그렇죠 사실. 지금 주한미군 월급까지 대라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주면은 주한미군 인건비 월급도 우리가 되는 건데 그럼 용병이지 주한미군. 여러분 뭐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협정은 방위비 전부가 아니라 미군 주둔 비용 부담을 위한 협정이다. 원래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르면 미군 주둔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단 이 협정 2항에서 시설과 구역은 한국 측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한국의 발전된 경제력을 감안해서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이 분담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지금 소파는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의 배경을 일각에서는 트럼프라는 괴짜 대통령의 상업주의적 동맹관에서 찾기도 한다. 이 트럼프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으로 갑질을 해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970년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 병력 2만 명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76년에 당선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추진했어요. 모두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을 보였어요. 75년 6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우산이 철회되면 한국은 핵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무려 45분 동안 카터 면전에서 카터 정책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회담 이후 카터가 경로한 것도 당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말이죠. 이 또 음모론이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79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카터가 우리나라 왔을 때 박정희가 45분 동안 카터를 막 몰아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해 10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죠. 자, 이 흐름을 보면은 이것도 김재규 배후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랜 음모론이 또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박정희를 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그가 정말 아주 흉악한 군사 독재 권력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는 외교 노선에 있어서 미국한테는 할 말을 했었어요. 또 심지어는 자체 핵 개발에 대한 그런 비전도 갖고 있었고요. 박정희 시대 때 원전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고리 원전. 고리 원전 만든 것도 핵 개발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실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우리나라 보수들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있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미국한테 할 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이 또 우리한테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한테 함부로 못하는 면도 있어요. 동맹이니 뭐 맹방이니 뭐 이런 관계의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미국의 뜻을 거스러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그럼 참 피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봐오면서 미국의 역성을 들어왔던 면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보수들이 그렇게 영웅시하고 있는 박정희는 말년에 가서 미국하고 각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한테 할 말을 해야 당신들 우리나라 보수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이요. 자체 개발에 대한 그런 미련이 많아요. 그래야 이 군사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애국심이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는 핵 개발을 동의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도 핵을 없애야 하고 미국도 없애야 되고 중국도 없애야 되고 당연히 일본이 핵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나라 보수층들은 핵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한 미련이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 중에는 핵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회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 총선에서 극약 처방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대인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이 압승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핵 개발하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보수층들이 싹 표를 몰아줄 거예요. 네. 불가능한 얘기고 농담처럼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미국한테 할 말은 해야. 미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아야. 우리가 핵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국면에서 갑자기 핵 개발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동의하겠어?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핵 개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절대 핵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핵 발전소도 싹 없애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 다만 우리가 무슨 정책을 펴건 무슨 노선을 갖건 간에 이제는 미국한테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할 말은 해야 우리가 진정한 자주 독립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 말도 못하는 건 아니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했어요. 자,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회 경향신문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5일에 서울에서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가 열린다. 주요 의제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도 있지만 전시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뒤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를 넘어서 미국 유사시까지 확대하기 위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번 안보협의회를 통해서 미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이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전면 동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 합의를 해주면 한국은 미국의 군사 전략에 계속해서 연루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역외 군사협력 동참을 요구받았을 때 역외라 하면 한반도 밖에 군사협력 동참을 요구받았을 때 보여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1978년 미일 방위 지침을 처음 만들 당시 일본 정부는 자국 안보와 직접 관계없는 군사적 연루를 피하려고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저촉 여부, 군사적 연루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한국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기 어려운 것을 선별해 내야 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한국과의 조율로 안보 협력이 이루어질 때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한국과의 조율을 통해서 우리의 승인,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한미 동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6조를 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를 존나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굉장히 얕잡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도 있고 또 그러하니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어쩔 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네, 지금 그럴 필요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큰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수평성을 띠진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군 주둔 비용을 오히려 받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그들이 지금 진주하고 있는 것인데 주둔 비용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땅을 공유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그들의 속국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권국인데 나름 당신들의 이 주둔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우리가 속국처럼 보인다. 우리가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 받지 않겠다. 다만 지금 6조를 달라 이런 얘기는 이건 현실성도 없고 우리를 완전히 졸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레볼루션 스카이랑님 국토를 오염시켰다. 이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야, 신도시를 지으려고 12조를 들여서 우리 돈으로 그 평택 시설을 지어줬어요. 이 정도면 우리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큰 나라가 되고요. 미국에게 속박받지 않는 대한민국 자체 브랜드로 이미 자주독립국의 어떤 위상을 가져가려면은 때론 미국하고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토 오염 비용 그래 그거 받지 않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마라. 그리고 이 한반도 역외의 상황에까지 우리가 끌려간다면 이건 뭐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의 속국 시다발이다 이런 인상을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큰 나라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통과 의뢰로서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해야 될 시점에 되었다는 점,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건요, 우리가 우습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우리가 뭐 미국하고 척지자, 싸우자, 그리고 뭐 대립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합리적인 한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